지금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불공정한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큰 주제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저희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시민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으로 입사한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경쟁 채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직으로의 전환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인 전환에 대한 불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일까요? 비정규직일까요?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은 일반직과 함께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케이스의 채용 과정은 모두 다 다릅니다. 여기서 일반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계신 방법은 공개 채용에 최종 합격하여 일반직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모순되게 서울교통공사에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전환입니다. 첫 번째, 협력업체로 입사해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 두 번째,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 협력업체 전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협력업체, 즉 용역업체로 입사한 직원들은 서울시의 안전업무직 직고용 정책으로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2016년 5월 28일에 있었던 구의역 사건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구의역 사건이란 승강장 안전문 오작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원이 혼자 작업하는 도중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때 직원은 외주업체 은성 PSD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혼자 작업하게 된 미시적 이유는 민노총에 참석하여 부재했던 상황 실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16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외주 분야 중 안전업무직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두 번째, 무기계약직의 전환입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국공 사태와 건보 사태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인한 전환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다릅니다. 이미 2016년 안전업무직 관련 용역업체가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2017년 7월 17일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일반직 직원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일반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안전업무직을 담당하지만 임금이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 안전업무직으로 분류된 직렬은 승강장 안전문, 전동차 검수지원, 역무지원, 구내 운전, 모터카 및 철도 장비, 그리고 궤도 보수원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저희 올바른 노조는 일반직 공개 채용 과정이 버젓이 존재하며 수십만 명의 일반 국민들이 공기업 일반직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정책으로 한순간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을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환의 과정을 요약해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환 과정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언급해드리면 동일 노동이 아니면서 동일 임금을 받고 심지어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명분은 일반직과 동일한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서울시 정책 발표 이전부터 안전업무직과 별개로 애초부터 서울교통공사의 일반 업무직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렬은 식당 조리, 목욕탕 관리, 이발소 운영, 매점 운영, 운전기사, 지하철 보안관입니다. 인원도 꽤 많습니다.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약 33%, 430여 명에 해당하는 일반 업무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 테이블, 동일한 승진 제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일 노동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임금 테이블 얘기를 해볼까요? 서울시 정책들로 전환된 직원들이 바로 일반직 임금 테이블을 갖게 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기존에 없던 급보 테이블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경력 3년 미만은 7급보로 편입되었으며 2, 3년 뒤 자동으로 7급으로 승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경력 3년 이상의 무기직 직원들은 일반직 7급 직원들과 똑같은 임금 테이블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직 전환 후 또 하나의 특혜를 받습니다. 바로 7급보에서 7급으로 건너뛸 수 있는 승급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첫 번째 노동조합은 무기직 직원들이 7급부로 전환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측에 주장하였고, 이에 사측은 자체 시험을 허용합니다. 이 시험은 일정 점수, 100점 만점 중 60점만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일반직 직원들은 자체 시험이라는 특혜에 대해 사측이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반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대평가이므로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패스 올 페일만 있을 뿐이며 떨어져도 3년 뒤엔 자동 7급 승급일 텐데요. 당시 무기계약직이었던 승강장 안전문 직원 한 명은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시험은 시험 당일 컨디션에 좌우되므로 시험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첫 번째 노동조합에서는 탈락자를 전제로 한 승급 시험은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즉 시험 보지 말고 급보라는 것도 만들지 말고 바로 7급으로 전환해주라는 것이었죠. 이 기조의 뜻을 맞춘 530명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240명만 시험에 응시했으며 93.8%의 합격률로 일반직과 동일한 7급으로 당해 바로 승급합니다.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이들은 재시험을 요구합니다. 사측은 이를 또 수용합니다. 하지만 결국 두 번째 승급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기직 경력 3년 이내 전환 직원은 승급시험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일부는 시험을 치러 1년에 두세 호봉 승급하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 잠식입니다. 공공기관은 총액 임금제에 따라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일반직으로 편입되는 직원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총액 임금 예산이 늘지 않는다면 그 초과 비용은 일반직 임금 테이블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첫 번째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 잠식이 없다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행한 카드뉴스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요약해드리자면 초기 전환비용 편성부터 잘못되어 총액 임금이 무기계약직 전환의 편입분만큼 늘어나지 않았으며 승급시험 특혜로 1년에 두세 호봉이 승급된 직원으로 인해 현재 기존 직원들은 임금 잠식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 잠식과 총액 임금제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들로 인한 무분별한 전환과 특혜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처음부터 일반직 정규직을 노리기 마련입니다. 이는 다음의 경쟁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서울교통공사 승강장 안전문 업무직이라도 주황색의 무기직 공채와 노란색의 일반직 공채일 때 경쟁률이 다르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2020년 무기직과 일반직의 경쟁률을 보시면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왜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날까요? 무기직과 일반직 모두 정년이 보장되지만 일반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그리고 승급체계 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2020년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공채 전 직렬의 평균 경쟁률입니다. 이러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질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총 지원자 36,000여 명 중 35,913명이 일반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지향하고 필기시험으로 인한 채용이 공정하냐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교통공사의 협력업체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공정했을까요? 아닙니다. 2019년 9월 감사원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저희가 연구했으며 서울교통공사에 관한 내용만을 쉽게 풀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협력업체 채용에서부터 지적이 시작됩니다. 2015년부터 위탁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한다는 계획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에서 공사 임직원, 이사, 노조위원장에게 부정채용 청탁을 하여 채용된 인원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협력업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철도장비 운전 분야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만 채용하기로 했으나 결국 무면허자까지 채용합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일반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는 불합격했어야 할 지원자들을 점수 조작으로 최종 합격시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적으로 나뉩니다. 서울특별시는 전환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채 전환 완료 기한을 촉박하게 설정했다는 점, 전환 비용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 채용과 전환 방식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일체의 평가 절차도 없이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한 점, 그리고 입직 경로가 불공정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들도 일반직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에 대한 친인척 고용 세습 비리와 능력의 검증 부재도 지적했습니다. 이때 공사에서 자체 조사한 친인척 수와 훗날 감사원이 공사 자회사를 포함한 재직자 기준으로 조사한 친인척 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85명 중 246명이면 약 20%입니다. 즉 전환직의 5명 중 1명이 친인척으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또한 1285명 중 492명은 일반직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전환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승급시험 특혜에 대해 지적합니다. 이 승급시험의 변별력이 미흡했고 시험 응시를 거부한 자들에게까지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자체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으로의 전환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적합니다. 이게 공정한 전환인가요? 이에 대해 올바른 노조 입장이 아닌 일반직 공채를 거친 평범한 직원으로서 외칩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전면 무효화하세요. 그리고 국민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저희는 사람의 정규직화가 아닌 일자리의 정규직화를 원합니다. 또한 서울시, 사측, 노조,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공정, 그들만의 사회 정의, 그들만의 대의인 전환이었음을 인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콜센터 직고용, 자회사 전환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거치는 채용 과정과 동일하게 지방공기업법 제63조 2항에 따라 능력의 실증 과정을 거쳐주세요. 서울교통공사의 불공정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